여기 있으면은 조금은 안전한 것 같았어요. 그 아이 결 매일 저녁마다 왔는데 오늘은 안 왔네요. 이야기 시작 전 이곳에 오신 것도 저와의 인연입니다. 저는 기운이 좋은 편입니다. 저의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무르며 전해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손길이 큰 복으로 돌아오길 제가 늘 기원드립니다. 저의 행운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현수는 늘 그렇듯이 분식집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분식집 앞 벤치에는 오늘도 조용한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고 그는 떡볶이를 천천히 먹고 있었죠. 아이는 작은 체구의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 보며 오늘도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매일 저녁 7시에 정확히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고 먹고 나면 짧게 인사를 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늘 같은 패턴이었죠. 그는 늘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며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이 행동은 어쩐지 두려움에 가까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현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 같은 메뉴를 반복하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이는 언제나 얇은 외투 한 벌만 걸친 채로 나타났고 바람이 차가워져도 옷차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현수의 마음에 작은 불편함을 심었죠. 그날도 지우는 떡볶이를 먹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주변을 계속 살피며 누군가 나타날까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는 멀리서 그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이 아이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지우는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습니다. 현수는 오늘은 말을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아이가 먼저 벤치에서 내려 골목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버려 대화를 시도할 틈이 없었어요. 지우는 늘 그렇듯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골목 끝까지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작고 가벼운 발걸음 뒤에는 늘 묘한 외로움이 따라다니는 듯 했죠. 현수는 지훈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며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분식집의 불빛이 아이가 사라진 방향까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저렇게 혼자 다니는 게 괜찮은 걸까라는 걱정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전날 보았던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아이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 아닌 기대가 생겼어요. 지훈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그 규칙적인 발걸음은 어느새 현수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아이가 곧 사라지고 그의 하루가 폭풍처럼 흔들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수는 분식집 문 밖으로 시선을 자주 던지고 있었어요. 어제는 아이가 오지 않아 가볍게 넘어갔지만 오늘도 나타나지 않자 마음이 꽤 불편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을 지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 빈자리가 낯설 만큼 크게 느껴졌어요. 현수는 괜히 가게 앞을 청소하는 척하며 아이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7시 20분을 넘겼지만 상황은 같았어요. 지훈이 앉아있던 벤치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주위에는 바람 소리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오늘도 그냥 못 보게 된 건가 혹은 단순한 일이려니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어요. 하지만 속마음에서는 이유 없이 불안이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오던 패턴을 하루아침에 깨뜨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현수는 조금 더 기다리다 결국 가게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에는 전날 저녁 지훈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잡혀 있었어요. 그 표정은 이전과 달리 유난히 굳어 있었고 두려움이 묻어난 듯 보였습니다. 아이가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벤치를 벗어나는 장면은 현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각도의 화면에서는 지훈이 골목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 뒤쪽을 다시 보는 모습이 있었어요. 현수는 이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피하거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은 그동안 본 지훈의 행동과도 연결됐죠. 현수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짧은 순간 포착된 검은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잠시 멈췄다 사라지는 모습이었고 시점상 지훈이 급히 걸어가기 직전에 들어온 장면이었어요. 번호판이 흐릿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 차가 지훈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의 직감은 이 상황이 단순한 결석 정도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현수는 주변 가게에도 찾아가 CCTV 확인을 부탁했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화면은 너무 어둡고 어느 화면은 화질이 좋지 않아 차의 번호판이나 동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지훈이 분명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결론만큼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깊어갈수록 현수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가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아니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어떤 단서도 명확하지 않아 더 초조해졌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으며 현수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벤치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나무 벤치임에도 유난히 쓸쓸해 보였고 아이가 머물던 자리가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짙은 불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봐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다음 날 현수는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주변을 살피며 지훈의 모습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식집 앞에 벤치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아이가 남겼을 만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보다 날씨가 더 쌀쌀해진 것이 괜스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얇은 외투 하나 걸치고 나타나 덤덤하게 앉아있던 지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현수는 아이가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지 상상하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걱정이 더 깊어진 현수는 분식집 주변을 천천히 돌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바로 옆 쓰레기통 근처에서 낯익은 물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워보니 물병 옆면에 지훈이라는 글씨가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물병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지훈이 이곳까지 왔다는 증거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주변을 더 뒤져보니 물병 근처에 잔뜩 구겨진 종이컵 몇 개, 작은 발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지훈의 것처럼 보였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이 근처에서 잠시 머물렀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현수는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걸 보고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죠. 현수는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보며 아이가 사라진 시간대의 모습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날 때나 골목으로 걸어갈 때나 눈빛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골목 쪽으로 들어가기 직전 지우는 2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현수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분식집 뒤편 골목을 직접 걸어가 보니 작은 플라스틱 조각과 누군가 버린 장난감 파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지훈과 관련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곳이 아이가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더 강하게 들었어요. 골목 끝은 생각보다 깊고 음침하게 이어져 있었고 밝은 대로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현수는 이곳을 지훈이 혼자 걸어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현수는 골목 끝에서 도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곳에서 주저했을지 혹은 누군가를 피하려고 급히 뛰어나갔을지 여러 가지 상상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어떤 경우든 지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단순히 결석일 리 없다라는 확신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지훈을 본 적 있는지 묻기 시작했지만 다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누구도 지훈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며칠째 주변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말은 현수의 불안을 해소해주기는커녕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늘 조용히 행동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그 점이 지금은 더 큰 문제로 느껴졌죠. 해가 질 무렵 현수는 분식집 앞 벤치에 앉아 물병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길이 닿았을 물건을 쥐고 있으니 그 아이의 불안과 외로움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 앉아 있는 동안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현수는 결국 단서를 더 찾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을 아는 누군가, 그리고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렇게 다음 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동네 사회복지사 박소라였어요. 수민이가 항상 가방에 달고 다니던 열쇠고리와 똑같았습니다. 지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열쇠고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수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지수는 민원인 대기석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지수에게는 주민 기록을 끌어볼 권한이 있었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찾아보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죠. 그렇지만 아이의 흔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녀는 규정보다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조회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박수민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생년월일로 추정되는 나이대를 여러 번 바꿔가며 검색했어요. 하지만 결과 화면은 계속 빈칸만 보여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고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어딘가 잘못된 것인지 의심하며 다시 한번 검색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집을 옮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가 없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죠. 지수는 기록이 없는 이유를 찾기 위해 동료에게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요즘 아동 관련 문제는 구청 쪽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 말은 지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혹시 구청에 별도의 기록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구청 아동복지팀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며 지수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녀는 휴게실 창가에 서서 열쇠고리를 손바닥 안에서 굴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행적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들었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수는 바로 구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긴장한 몸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남긴 단 하나의 단서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구청 복지동 건물에 들어선 박지수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낮 시간임에도 복지동은 여전히 분주했고 문서 묶음을 들고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손안에 열쇠고리를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고 그 작은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아동복지팀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린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는 동안 지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깊은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짚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작은 의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이의 실종 같은 불길한 감정은 계속해서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수는 하복지팀 사무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평소 방문할 일이 거의 없는 부서라서 그녀에게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그녀의 긴장감을 더 높였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지수는 직원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치자 짧게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어투로 아동기록 조회 절차를 묻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공무원 특유의 무표정한 태도로 규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설명을 듣는 내내 직원의 눈치를 살폈고 들키지 않게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그녀는 비교적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여성 직원이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직원의 손짓과 표정에서는 어떤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고 지수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말 대신 분실 신고 관련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여성 직원의 표정은 설명 중에도 자꾸만 굳어갔고 이는 지수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어요. 잠시 뒤 여성 직원은 작업을 멈추고 조용히 지수를 의자에 앉도록 손짓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조금씩 의식하는 듯한 행동이었고 그 작은 제스처에서 특별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혹시 가끔 공원에서 보였던 여자아이를 찾는 건 아니죠? 라고 물었어요.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질문에 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즉답을 피하려 했지만 떨리는 시선은 이미 답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한쪽에 있는 철제 캐비닛을 열어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누가 봐도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자료처럼 보였어요. 직원은 그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직원은 파일을 펼치며 지수에게 몇 년 전 있었던 사건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위기는 묵직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박수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망 처리된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수는 숨을 삼키며 서류를 바라봤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그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부모가 관련 문제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지역을 떠났다는 내용도 덧붙여 설명했어요. 지수는 눈앞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간식을 나누던 아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죠. 서류의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지수를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말과 함께 지수에게 이 정보를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지수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심장 소리만은 크게 울렸어요. 지수는 손에 쥐고 있던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아이가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사라졌는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걱정을 넘어서 아이의 존재 자체가 현실과 맞물리지 않는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지수의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어요. 현실과 기억이 어딘가 엇갈리고 있다는 감각은 계속해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혼란은 앞으로 더 큰 진실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을 주었죠. 박지수는 구청 밖으로 나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공원에서 마주하던 아이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그녀의 손안에는 여전히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고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현실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천천히 호흡했지만 심장은 자꾸만 빠르게 뛰었고 손끝까지 떨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더 큰 혼란이 밀려올 것 같아 잠시라도 생각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다시 그 공원을 향했습니다. 아이와 처음 만났던 언제나 같은 벤치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공원에 도착한 지수는 익숙한 벤치 앞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공원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작은 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벤치에 앉아 그동안 아이와 함께 보냈던 짧지만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과자, 별을 보며 했던 이야기, 그리고 늘 시간이 되면 떠나던 그 뒷모습까지 하나하나 떠오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단순한 이별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있는 아이와 함께 했던 게 맞는 걸까? 라는 혼란이 가득한 슬픔이었어요. 지수는 벤치에 등을 기대고 어둠 속의 공원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벤치 위에 놓여있는 희미한 무언가가 지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주워들었고 작은 종이 조각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종이는 바람에 많이 상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으며 누군가 급히 찢어낸 듯한 모양이었어요. 종이 한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마웠어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춘 듯한 표정으로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쓸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글씨체였고 문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지수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지수는 낮게 읊조리며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남겼다는 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 메모는 분명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변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공원을 지나는 다른 아이가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었고 벤치 근처에는 아이가 쓴 것 같은 다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열쇠고리와 메모 두 개의 단서가 동시에 떠오르자 지수의 심장은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지수 앞에 나타난 흔적들이었죠. 지수는 메모를 꼭 쥐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지나갔지만 머릿속의 질문들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멀찍이 떨어진 놀이터 방향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형체는 지수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다시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갔고 시선은 어둠 속 한 지점을 꿰뚫듯 고정됐어요. 하지만 놀이터에 다다른 순간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그네를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죠. 지수는 멈춰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과 기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 사이에서 그녀의 혼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불안과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사망 기록이 진실이라면 지금 지수가 보고 있는 것들은 모두 무엇일까요? 아이가 남긴 메모와 열쇠고리, 그리고 방금 본 그림자는 모두 그녀를 어떤 진실로 이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겠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전하려던 마음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수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이와 관련된 마지막 흔적을 직접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박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시 한번 공원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민이와 헤어질 때마다 항상 그쪽으로 사라지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산책로는 가로등이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무거운 확신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사각거리며 부서졌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지수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멀리서 아이의 가벼운 발소리라도 들릴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고요한 길이었죠. 그 고요함은 오히려 지수의 집중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책로 끝 지점에 도착하자 오래된 작은 육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금속이 부딪혀 미약한 떨림을 냈어요. 지수는 이곳이 왜 아이의 마지막 동선에 포함됐는지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수민이와 대화했던 순간들 중 그 아이가 특별히 이 장소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뒤를 따라온 것 같은 이 느낌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육교 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발밑 철판이 삐걱거릴까 두려워 천천히 움직였지만 마음속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녀는 난간 너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공사 중단된 작은 터널 입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터널 입구는 잡초가 자라있고 한쪽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있다고 느꼈어요. 아이가 남긴 열쇠고리와 메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지수에게 이곳으로 오라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르고 육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오래되어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녀는 가만히 중심을 잡으며 발걸음을 이어갔어요. 터널 입구 앞에 다다르자 특유의 습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내부에서 찬 공기가 흘러나와 몸이 한순간 움찔했어요. 지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터널 안으로 조심스럽게 빛을 비췄습니다. 희미한 빛이 벽면을 따라 퍼지자 지수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터널 한쪽 벽에 작은 그림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누군가 어린아이의 키 높이에 맞춰 그린 것으로 보였고 익숙한 캐릭터 그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민이가 공원에서 종종 그리던 작은 별 모양과 똑같았어요. 지수는 손을 떨며 벽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마치 아이가 남긴 것처럼 단순한 글씨로 여기 있어요 라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언제, 어떤 이유로 여기 남겨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수민이를 떠올리게 하는 단서였죠. 지수는 벽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표면을 만졌습니다. 벽은 오래되어 거칠었지만 글씨는 비교적 최근에 쓴 것처럼 또렷했어요. 지수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어요 라는 말이 그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흔적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터널 뒤쪽에서 미세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본 벽에는 조금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별 그림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지수는 오한과 함께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벽이, 이 글씨가 수민이와 관련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지수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터널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플래시 조명이 흔들리고 터널 속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하지만 지수는 무서움보다 어떤 진실에 다가간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올랐어요. 수민아. 지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해답을 찾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터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수의 목소리가 벽을 따라 희미하게 퍼져나갈 뿐이었죠. 지수는 어둠 속 시야를 가늘게 좁히며 다음 순간을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만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터널 안쪽으로 더 들어간 박지수는 핸드폰 불빛을 조심스럽게 앞에 비추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터널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어요.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가 고여 있어 신발 밑창이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고개를 들고 앞을 주시했어요. 그때 멀리서 아주 희미한 빛 같은 기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춰 섰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눈이 적응해가며 그 희미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지수의 숨이 짧게 멈췄어요. 어둠 속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등 돌린 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그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작은 어깨선, 얇은 팔, 익숙한 체구가 또렷해졌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수민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수민이 맞니? 지수의 입에서 거의 속삭이듯 나온 말은 터널 안에서 가볍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지만 완전히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빛과 어둠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작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믿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라도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형체는 점점 투명하게 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수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에 닿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아이의 형체는 공기 속에서 스르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가 터널 안을 스쳐갔습니다. 아주머니 와줘서 고마워요. 지수는 순간 몸을 떨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이의 입이 움직이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허공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러나 분명 수민이의 목소리였어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숨을 삼키며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몸은 더욱 희미해져 손이 닿는 순간 바람결처럼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어요. 아이의 그림자는 천천히 후퇴하는 듯 보였고 그 움직임은 마치 무언가를 말없이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떨림으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너 혼자였잖아.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터널 안에 퍼진 작은 빛들이 흔들리는 듯한 기척이 있었고 지수는 그것이 아이의 마음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작은 발끝 주변이 서서히 밝아지며 하얗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이의 형체를 감싸듯 퍼지며 순간적으로 강하게 일렁였어요. 빛이 잦아들었을 때 아이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터널 안은 다시 조용하고 어둡기만 했어요. 지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과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흐려진 눈으로 터널 벽을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글씨 하나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지수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그 글씨를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벽은 차가웠지만 글씨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묘하게 따뜻했어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닿지 못한 손을 가슴 위에 올린 채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잘 가, 수민아. 그 말은 터널 속으로 잔잔하게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다시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함께 이상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 지수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지수는 어둠을 지나 밝은 길로 나서며 아이가 남긴 흔적을 마음 깊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떠났지만 그 마음은 지수에게 분명하게 닿았기 때문입니다.